자, 기말수정본계 일곱 번째 손익의 정리입니다. 자, 이 손익의 정리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때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 기준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요.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기록합니다. 이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 기록하는 건 현금주의고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현금의 지급과 수치와 상관없이 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자라는 게 발생주의예요. 자,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더 성과평가에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몇 년 단위로 우리가 보고를 하죠. 1년 단위로 끊어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요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단기 4월 1일에 올해 4월 1일에 올해 4월 1일에 1년치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내가 수령했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1년치 이자 12,000원을 내가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차기 3월 31일까지 이 1년치 이자, 자, 1년치 이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치 이자를 수령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12,000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 12,000원을 내가 지금 수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12,000원 중에 4월부터 12월 31일 이때까지에 대한 거는 9개월이잖아요. 이 9개월에 대한 9,000원은 올해 이자고요. 그쵸? 그리고 3개월치 3,000원에 대한 거는 내년도 이자가 되는 거죠. 이걸 그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은 올해 단기 4월 1일 날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고 4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1년치 이자 12,000원을 내가 받았어요. 미리 선불로 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미리 내가 선불로 받았어요. 선불 미리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장부에다가 내가 이자를 받은 대여자인데 내가 이자를 받았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준 대여자인데 현금 12,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자를 받은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으로 분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대로 그냥 장부를 마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 이자 수익 12,000원 중에는 올해 해당하는 9,000원에 대한 이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내년치 3개월치 3,000원의 이자도 이 12,000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이 수익을 정확히 나눠서 보고해야 되니까 12,000원 중에 9,000원은 올해 단기 수익이고 12,000원 중에 3,000원은 내년도 차기분 수익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정확히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익은 기간에 따라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근데 내가 선불로 지금 단기 4월 1일 날 12,000원을 이렇게 다 일시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대로 마감해버리면 여기 3,000원 내년도에 속하는 것까지 다 올해 수익인 것처럼 보고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산할 때, 단기말 결산할 때 혹시 현금으로 수익을 인식한 것 중에 내년도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이렇게 있다면 결산할 때 수익을 취소해주고 내년도 수익이다라고 기록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선수 수익. 자,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선수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선수 수익이라는 건 내년도 받아야 될 걸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처럼 부채에 해당이 돼요. 부채.
선수금처럼 뭐에 해당이 된다? 부채에 해당이 돼요. 부채.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익의 이연이다.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이렇게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취소시켜주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내년도 차기 수익으로 이연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차기 3월 31일 날은 어떻게 분기할까요? 선수 수익을 줄이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차기분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서는 선수 수익을 줄이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자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이자를 지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자를 지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4월 1일 단기에 현금으로 12,000원의 이자를 선불로 이렇게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준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대로 마감을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돈을 지급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이자 비용 12,000원 안에는 지금 올해가 단기인데 차기 3,000원의 이자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결산할 때, 단기말 결산할 때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 이건 내년도 거야라고 비용을 내년도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걸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주고 이걸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차변에 불러주세요. 성급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급비용이라는 건 내년도에 줘야 될 걸 미리 준 거니까 성급금처럼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게 우리가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성급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히 올해 수익과 내년도 수익을 딱 구분해 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익의 이연이나 비용의 이연은 이런 이자에 대해서만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선수 수익과 성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이런 임차료, 이거 임차료입니다. 또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 비용, 또 수수료 수익, 보험료 이렇게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이렇게 선수 수익과 성급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12월 31일인데요. 자, 2025년 4월 1일에 자,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도 3월 31일까지 1년분 임차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22년도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요 임차료 1,200만 원을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1,200만 원.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써볼게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현금 1,200만 원. 이렇게 지금 분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4월 1일 날, 단기 4월 1일 날. 그런데 25년도 12월 31일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1200만 원은 1년치 임차료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1200만 원 중에 내년도 3개월치는 이거 올해 게 아니라 내년도 거잖아요. 단기가 25년도라고 한번 가정하면 그럼 이 3개월치는 내년도 거니까 1년에 1200이면 3개월치면 300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큼 임차료 비용을 줄여주고 이건 내년도 비용이야. 성급 비용이야 라고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연습해봐요. 케이스 두 번째. 자,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상세 내역이다. 자, 2025년도 12월 말일, 올해가 단기가 2025년도다라고 생각하고 기말 결산 분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할 계산은 일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수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거래처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는데 이 이자가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일까지 1년치 이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올해 7월 1일 날 3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대요. 2025년도에.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2022년도에 2025년도 7월 1일 날 이렇게 분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자, 2025년도 단기 말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이자 수익 300만 원은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150만 원, 6개월치 150만 원은 올해 이자 수익이에요? 내년도 이자 수익이에요? 25년도 12월 말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2026년도 6개월치 수익은 내년도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자 수익을 150만 원 이렇게 줄여주고 이건 내년도 수익이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익의 이연, 자, 우리가 했던 게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이걸 우리가 손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연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발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익의 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차기 3월 31일에 내년도 3월 31일에 1년분 이자 12,000원을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아까랑 좀 다르게 이자를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지금 1년치에 대한 이자 12,000원을 내가 받기로 했는데 이 이자를 1년이 되는 날인 차기년도 3월 31일 날 수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지금은? 후불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올해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여러분. 요 12,000원을 내년도 3월 말일 날 이때 후불로 받기로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 회계는 현금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올해 12월 말의 시점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1년치 이자가 12,000원인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2,000원 중에 12,000원 1년치 이 12,000원 1년치 이자 중에 12개월치 중에 9개월치 그럼 9,000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9,000원의 이자가 발생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1년에 12,000원 받기로 했는데 지금 9개월이 이미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나는 9,000원 받을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돈을 빌려준 대여자 입장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기 12월 말일 날 이때 그림상의 이때 대변의 이자 수익 9,000원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수익을 예상해 주는 거. 미수 수익은 미수금처럼 자산입니다.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여러분 여기 차기년도 3월 31일 날 이 12,000원을 내가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여기 봐봐요. 차기 3월 31일 날 현금 12,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현금 12,000원 받았다고 해서 이자 수익을 이 차기 지분의 이자 수익 12,000원으로 다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차기 년도의 이자는 요 3개월치 3,000원만 이자 수익이고 9,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작년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수익을 예상해 놓은 이 미수 수익을 회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돈을 빌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산할 때 12월 말일 날, 단기 12월 말일 날, 단기 12월 31일 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비용을. 차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년도 3월 말일 날 12,000원의 이자 비용을 주기로 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이 경과됐으니까 9,000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됐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급은 3월 말에 한 번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뭘로? 부채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랬다가 차기년도 3월 31일 날 12,000원의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현금 나갔다고 해서 12,000원 다 이자 비용이라고 분개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봐요. 차기년도의 이자 비용은 3,000원만 발생된 거고 9,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작년에 지급하지 못했던 미지급 비용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비용의 예상이다. 요 12월 말일 날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개념은 이렇게 손익의 이연을 시키는 개념. 이 이연, 내년도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연의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거? 발생의 개념도 있어요. 발생을 예상이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발생했다, 손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면.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끝낸다기보다는 여러 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이 케이스가 만만치 않아요. 봐봐요.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그러니까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을 분개하고 이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래요. 자, 지금 2025년도 결산 정리 사항 반영하기 전에 요 두 가지 점, 요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래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자, 보니까 단기에 발생된 이자 수익 2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 분개를 누락했대요. 그럼 결산할 때 이자 수익이 2만 원 발생됐으니까 이자 수익을 잡아주고요. 자, 아직 회수가 안 된 거니까 요거는 여기 문구상으로 이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 요 이자 수익 2만 원만큼을 단기에 발생된 것만큼을 예상해서 잡는 거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거죠. 12월 달 급여 발생된 4만 원인데 지급일은 내년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입니다. 단기가. 지금은 내년도인데 지금 4만 원이 발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25년도 12월 달 급여를 내년도 1월 10일 날 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 12월 31일 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는 2025년도죠. 20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는 지금 아직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으니까 비용이 발생은 됐는데 지급을 아직 못한 거죠. 이렇게 비용을 예상해서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분개를 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데 이 수정 분개를 25년도 12월 말일 시점에 하게 되면 25년도 말일 시점에 하게 되면 25년도에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2만 원이 늘었죠. 그럼 그것만큼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차변에 기록됐죠. 그럼 비용이라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50만 원에서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4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48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개를 생각해 보고 아, 이 분개를 하게 되면 수익이 대변에 증가하니까 이익이 플러스야. 아, 이 미지급 비용을 잡으면 비용이 차변에 증가하니까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서 이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익의 정리.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 또 수익과 비용의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의 정리 외에도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유동성 대체입니다. 유동성 대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을 당시에는 3년 후에 갚아야 돼요. 3년 후에.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입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시간이 지나서 단기 말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다시. 처음에 차입할 당시에는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인데, 우리가 이자만 갖고 있다가 이제 단기 말이 되니까, 이제 곧 몇 개월 있다가 이 차입금을 갚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럼 이대로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으니 이걸 유동부채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니까 그러면 장기차입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차변으로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동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은 처음엔 장기차입금이었는데 기간이 이제 1년 이내로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 장기차입금이 유동부채로 대체됐다라는 의미의 개정이에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여기 장기자 들어갔다고 해서 비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곧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무슨 부채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유동부채.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혹시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단기 말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기말 수정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이 유동부채로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분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상계 처리에 대한 분계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상계라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봐봐요, 여러분. 요 사업자가 상품을 1,000원에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100원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서 상품을 사와서 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면서 매출세 300원까지 해서 현금 3,300원을 받았대요. 이 거래가 이거밖에 없대요. 이 사업자가 올해 한 해 동안. 그럼 이 사업자가 분계를 할 때 차변에 상품 구입한 건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주고 현금 1,100원이 나갔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매입세액, 요 매입세액 100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분계해요?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 상품을 3,000원에 팔았어요. 3,300원의 현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3,000원. 그럼 이 300원만큼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매출세액 300원을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부채로 기록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이제 매입세액 100원하고 매출세액 300원 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2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12월 말의 시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12월 31일 이 시점이다. 그럼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200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보기 좋게 이 대급금하고 예세금을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집중해 봐요. 자, 이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200원만큼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죠. 그거는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산할 때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과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100원, 70원이라면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세금이 30원이 확정된 거니까 결산할 때 12월 말일 날 정리분계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그럼 납부해야 될 세금을 그렇죠.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정리분계해 주는 거예요. 했다가 내년도 1월 25일 날 세무서에다가 30원 이렇게 납부하면 차변에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이 대급금이 더 커요. 예수금보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이때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기말수정분계들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거 배웠죠? 자, 손익의 정리. 자, 손익의 이연, 수익과 비용의 이연입니다.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결산할 때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내년도에 수익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줄여주고 선수수익으로. 자,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 비용이 있다면 비용을 대변으로 줄여주고 선급 비용으로. 그래서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또 손익의 예상도 있었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수익의 예상이라는 것. 결산할 때 수익을 예상해서 미수수익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기간이 경과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익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수수익, 비용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유동성 대체. 유동성 대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차입했을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결산할 때 기간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대체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이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또 더불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과 물건을 판매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예수금은 이게 서로 반대편으로 정리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또는 환급받을 게 있었다면 차변에 미수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분계를 결산해 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 강에서 나머지 내용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